랭킹쇼! 나의 주식. 안녕하세요, 유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예지입니다.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큰 종목들이 점점 올라와주면서 코스피도, 코스닥도 장 초반과 분위기가 좀 다르죠. 상승으로 완전히 돌려놨습니다. 네, 7만전자도 1일 천에 그치는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7만전자를 회복해주고 있고 랭킹쇼 효과에 힘입어서 오후장에 또 좀 더 힘을 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종목들마다 그런데 흐름은 아마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고민 있는 종목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종목 상담 신청 오늘도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 상담 신청하는 방법 안내해 드릴 텐데요. 우선은 유튜브 채팅창에도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종목 상담 받아볼 테고요. 댓글을 남기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또 종목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어떤 분들이 와주셨는지 유튜브 좀 볼게요. 자, 후리지아님 안녕하세요. 창호 예지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해바라기님, 창호 예지앵커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체유심조님께서는 일단 종목이 고민이 심한가 봐요. 포스코 TX를 바로 올려주셨는데 1년 8개월 동안 마음고생이 심하다는 사연을 또 남겨주셨습니다. 계셨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분들 오셨나요? 사계절님께서는 2주 동안 쉬었는데 5개월 만에 생방을 본다. 와, 그래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자, 사계절님, 저 자주 뵙던 것 같은데 5개월 만에 생방이라 그래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방님, 상저앵커는 어디 가셨나 보군요. 오늘 순서가 약간 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돈세다 잠들고픈 주린이님도 와주셨습니다. 현재는 1,200명 가까이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계속해서 저희 랭킹쇼 들어와 주시고 함께 이야기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또 이 태양과 바람님께서는 어제 네. 장보러 나갔다가 더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래요? 제가 요즘 지금 너무 그 얘기 더워요. 정확히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요, 오늘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이게 방송국이 조금 생각보다 일찍 왔어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뜨는 것 같아서. 여유를 부리셨구나. 방송국 옆에 카페 바로 있잖아요. 네. 여기 말고 합정역까지 그냥 걸어갔습니다.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더위에. 가서 이제 커피를 딱 뽑았는데 뭔가 촉이 이상하더라고요. 그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커피 주문을 해놓은 사람들이었어요. 지하철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 커피를 기다렸구나. 한 10대 명 계신 것 같은데 10분을 넘게 계속 기다려도 제 차례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기다리다가 어떡해, 조급해. 그래가지고 간신히 들고 뛰어가지고 지금 땀이 질질 나고 있을 겁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아직도 열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이 더위에 여기서부터 뛰어왔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정말. 지금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지금 세수하고 오신 것 같거든요. 초췌하죠? 그렇습니다. 티가 좀 안 났으면 좋겠네요. 자, 더위를 많이들 체감을 하실 것 같은데요. 뽕보리님 수고 많으세요. 감사합니다. 해바라기님, 노승원님, 별달해님도 함께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제커가 골랐죠? 네,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먼저 키워드부터 일단은 확인해 보시죠. 예. 자,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폭염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창호 앵커를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거 꽁트도 아니고 어떤 콘셉트를 잡은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밖은 너무 더운데 네. 안에는 또 근데 너무 춥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지금 폭염인데 그렇게 습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햇볕을 안 맞거나 아니면 실내에 있으면 그래도 시원하긴 한데, 자, 폭염, 이 체감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이 키워드로 어떤 주제가 준비됐나요? 네, 일단 실내는 이 냉방병 또 밖은 더위 먹을 듯 하니까 이럴 네. 때일수록 건강 관리를 참 잘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또 설문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직장인이 꼽은 여름철 최고 보양식은 그래요. 보양식 저 진짜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더위에 죽을 것 같기도 하지만 플러스 저 감기 또 걸렸거든요. 여름 감기가 그렇게 무서운데. 아니, 제가 지난번에 감기 걸렸던 게 한 달 됐나요? 다행히 이번에는 증상은 별로 심하진 않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 입 안쪽이 따끔따끔하게 계속 좀 남아있고, 오늘부터는 콧물이 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냉방병 아니에요, 진짜로? 아니, 냉방병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맨날 걸려본 에어컨 적이 없어요. 드시잖아요. 에어컨은 저와 함께 하는 겁니다. 늘상. 그렇죠. 자, 어쨌든 자, 여러분, 여름 건강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보양식 잘 챙겨 드셔야 되죠. 그 보양식을 보고 있는데, 자, 예제커는 이 중에 혹시 좋아하는 거 따로 있습니까? 저는 일단 저 한우라는 글자가 네. 제일 위에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 눈에 딱 들어오네요. 그렇죠. 한우도 좋고, 저는 또 닭고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삼계탕 얼마 전에도 먹었거든요. 사실 여름하면 예. 삼계탕이죠. 혹시 추어탕 먹을 줄 알아요? 먹을 줄은 아는데 네. 막 찾아 먹진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좋아하시나요? 추어탕은 아니요. 어릴 때 어머니께서 저를 속이시고 저를 속이고 이렇게 먹인 적은 있는데
그거 말고 제가 찾아 먹었던 적 한 번도 없네요. 어릴 때는 왜 이렇게 다들 속여서 먹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추어탕도 있고 뭐 예를 들면 그 다른 그 보신할 수 있는 탕 종류도 억지로 속아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장어도 있고 제철 과일도 네, 과일이 과일도 너무 좋죠. 보양식일 수가 있죠. 정말 더워서 죽겠다 싶을 때 시원한 과일 하나 들어가면 정말 살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창호 앵커는 이 네. 보양식 하면은 누구한테 가장 먼저 보양식을 주고 싶다 좀 이런 생각 있나요? 저는 아니면 나 당연히 자신? 저는 부모님이죠. 효자시네요. 부모님께 아주 이제 건강이 점점 이제 좀 아픈 데도 많아지고 하니까 이 부모님 걱정이 많아서 우리 부모님께 정말 든든하고 맛있는 보양식을 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제 건 아닌가 봐요. 저도 마찬가지죠. 아, 그래요? 당연히 부모님이죠. 그다음에요? 근데 또 이 직장인들 분들도 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직장인 분들도 부모님을 가장 먼저 대접을 하고 싶다. 그쵸. 이렇게 뽑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효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대한민국 자랑스럽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의 의견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좀 볼까요? 드루이아님, 한우도 보양식이죠. 그쵸. 일체 유심조님은 여름 보양식은 하모회가 좋다고요? 이게 뭐예요? 하모회가 뭐죠? 혹시 알아요? 하모회? 몰라요. 근데 이 오. 사투리인 것 같은데. 네, 하모회? 이따가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드루이아님, 멍멍은 없어졌네요. 그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그쵸. 것 같죠? 자, 그리고 한방님, 여름엔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삼계탕, 겨울에는 푹 고아낸 곰탕이 건강 체력 보충엔 딱입니다. 그렇죠. 삼계탕, 곰탕 진짜 끌리네요. 어우, 또 사계절님께서는 네. 지역 화폐로 소고기 사서 집에서 구워 드셨다고. 그래요? 딱 맛있는데 잘 쓰셨네요. 야, 오늘 참 이게 타이밍이 힘듭니다. 저 아직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이 맛있는 얘기하니까 배가 갑자기 더 고파집니다. 이 자, 하모회가 갯장어회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갯장어회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갯장어 자체를 저는 먹어본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일단 갯장어 이따가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혹시 여기 없더라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리고 추천하는 음식이 있다면 보양식도 같이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전문가를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문가님 오늘 보양식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서도 괜찮고 아니면은 전문가께서 유난히 또 이 음식이 좋더라는 보양식 따로 있습니까? 뭐 보양식은 그냥 저 홍삼 같은 거는 계속 먹고 있고요. 나이가 좀 들으니까 진짜 체력이 딸려서 그건 예. 계속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헷갈리는데 오늘은 그쵸? 직장인들이 꼽은 여름철 최고 보양식은 그냥 찍어야죠. 뭐 장어. 장어. 장어도 예. 맛있죠. 알겠습니다. 장어가 진짜 확실히 보양식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재필 전문가의 의견 장어로 들어봤고요. 자, 그리고 종목을 하나씩 찾아볼 텐데 여러분 종목 진단 신청이 오늘 생각보다 조금 뜸한 것 같습니다. 보양식도 좋지만 여러분이 수익을 챙겨야지 이게 진짜 보양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보양식 그리고 비싸잖아요. 수익 좀 가져가셔야 여러분 맞아요. 보양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종목 진단 요청. 수익만큼이 내 진짜 보양식 아닐까요? 그쵸. 많이 수익이 나면 먹을 거 안 든든하죠. 먹어도 괜찮아요. 든든합니다. 먹어도 배부릅니다. 예. 자, 그러면 여러분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진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유튜브 이진님의 종목이거든요.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죠. 하나마이크론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매수 가격이 11,300원입니다. 25% 이렇게 들고 계시는데요. 자, 하나마이크론의 현재 주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마이크론의 현재 주가는 11,210원. 오늘 뭐 거의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 11,300원에 매수를 하셨다. 그러면 뭐 최근에 매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이 정도 가격에서 크게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하나마이크론 약간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언제쯤 움직임이 나올까요? 자,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저 기업 분할 관련해 갖고 제 기억으로 제가 평상시에 보는 종목은 아니라서요. 저 기업 분할 관련해 갖고 조금 좀 안 좋은 구설수가 조금 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지금 뉴스들 나온 것들 보면 뭐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멈췄다. 뭐 요런 뉴스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거 지금 우리나라 시장 추세가 그렇잖아요. 시장의 기조 자체가 이제 뭐 주주들 이렇게 무시하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욕을 상당히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상법 개정안에서도 뭐 이사의 주주층실 의무 이런 거는 벌써 통과된 법안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조금 회사 자체가 조금 실망스럽긴 합니다. 자,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멈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주가 자체는 좀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실적 같은 경우는 괜찮은 기업이에요. 지금 1분기 실적도 보면 작년에 2,690억 정도였는데 올해 1분기에 3,100억을 좀 넘겼습니다. 뭐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아직은 안 나왔지만 좀 더 전년 동기보다는 좋은 모습이 나올 것 같고요. 자, 뭐 그러면 조금 시끄러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한 단계 이렇게 넘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게 제대로 좀 강하게 올라오려면 수급이 좀 붙어줘야 되는데요. 이 회사에서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뭐 분할을 하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수급이 안 붙어요. 자, 어제 이렇게 양선을 뽑았지만 여기 기관들 외국인들 다 팔았죠. 자, 보시게 되면 여기 기관이 외국인들이 한 10만 주 정도 팔았고요. 기관들도 3만 4천 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뭐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 근처인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좋은 애들이 많으니까요. 꼭 굳이 이 하나마이크론을 고집할 이유는 없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은 좀 보유를 해 보시고요. 위쪽으로 좀 공간은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한 12,000원 이상 정도까지 공간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자, 뭐 현재 상태에서 일단 보유하시고 12,000원 이상 가격에서는 또 12,000원 이상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고점 찍은 자리가 있죠. 12,000원 이상에서는 매물이 좀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찍었고, 그 다음 여기서도, 여기는 뭐 14,000원 근처까지 갔었네요. 어쨌든, 12,000원 위에서 매물 쌓였고, 여기서도 12,000원 이상 갖다 밀렸고, 여기서도 12,000원 이상 갖다 밀렸고요. 하여튼 12,000원 이상만 가면 밀려요. 자,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도 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12,000원이란 가격대 뭐 요걸 강하게 뚫고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2,000원 이상에서 정리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은 일단 12,000원 그 위로 가져가 보자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죠. 네, 또 댓글장 한번 살펴볼까요? 좋습니다. 자, 행투님이 오셨습니다. 최호 삼촌 하면서 등장하셨는데요. 행투가이드님, 고형이 버스 타고 1차로에서 정속 주행 중이다. 앞에서 시원하게 못 가주고 있나요? 우리 고고식님께서 지수를 맡고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마루 자연감성님, 와, 이 닉네임부터가 자연감성이 물씬 느껴집니다. 장어가 최고죠.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세요. 이재필 전문가 팬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첨단 소재 종목 진단도 요청해 주셨고요. 그리고 보니까 들국화님께서 땀 흘리셔서 얼굴이 네. 슬림해졌다고. 근데 좋은데요? 그것도 그렇고 어제 저녁을 거의 안 먹고 가볍게도 한 잔을 했는데 한 잔은 하셨어요? 저녁을 제대로 안 먹어서 그런지 오늘 아침에 제가 매일 아침마다 공복 체중을 재거든요. 올해 최저 체중 찍었습니다. 진짜요? 네, 아주 하루 안 만족스러워요. 먹었다고? 저는 실제로 계속 다이어트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점심을 제가 별로 안 먹잖아요. 늦게 먹고. 맞아요. 점심을 늦게 먹고 별로 안 먹으면 저녁에 따라서 몸무게가 확 바뀌어요. 저녁을 안 먹으면 진짜 그대로 고스란히 빠지고요. 먹으면 그냥 본래 체중 유지하는 정도? 와, 근데 이거를 바로 알아채신 들국화님의 눈썰미도 참 대단하신 것 대단하십니다. 같아요. 게다가 제가 오늘 헤어스타일을 약간 좀 바꿨거든요. 원래 완전히 올리는데 오늘은 약간 이렇게 내리면서 했기 때문에 크게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눈썰미가 보통 아닌 분들이 많으셔요. 역시 우리 시청자님들은 대단하시다 한 번 더 느낍니다. 네. 그리고 또 태영과 바람님께서 창호 앵커님 이사했는데 집들이 안 하시냐고. 여기 모든 분을 초대해요? 할 수 있으신가요? 정말 스탠딩 파티 어때요? 스탠딩 파티. 정말 소위 그 쥐똥만한 집에서 어느 분을 초대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주한혜선님, 여름에 안 먹으면 쓰러집니다. 맞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느껴요. 오늘 아무것도 안 먹고 잠깐 한 300m? 조금 뛰었다고, 우와.
어지럽더라고요. 어지러워요. 진짜 붕 돌아요. 이게 저희가 원래 더위에 취약한 편이긴 한데 조금 뛰니까 더운 정도가 아니라 진짜 약간 블랙아웃이라고 하죠. 앞이 좀 흐릿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라서 여러분은 진짜 웬만하면 뛸 일을 안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박혜용님 오셨고요. 우짜님, 미샤님, 드루이아님 모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진단을 또 이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노승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종목은 일단 케어젠이고요. 네. 매수가는 44,000원에 보유 비중은 많지는 않습니다. 5%라고 하셨는데 근데 오늘장에 또 이 케어젠이 급락을 하고 있어요. 현재도 12% 넘게 밀리고 있는데 잘 가다가 이게 무슨 일이죠? 일단은 그래도 44,0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익권이긴 하지만 좀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그쵸. 갑자기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래서 또 노승환님께서도 진단 시에 던지라고 하면 바로 던질 생각이다. 꼭 좀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일단은 이 5만 원대를 벗어나기 전에 팔아버리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다시 한번 회복을 또 기다려보는 게 좋을지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케어젠이고 44,000원에 보유 비중은 5%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자, 이 케어젠은 지금 저도 지금 처음에 저 종목 진단 의뢰 오는 거 보고 제가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 갖고 저 임상 실험 결과가 오늘 나왔던 것 같아요. 29일 오늘 오전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을 것 같은데, 공개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름은 코글로타이트라는 이름이네요. 자, 인체 적용 시험 관련해갖고, 지금 여기 체중 감소 효과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급등을 한 걸 겁니다. 지금, 사람들 이렇게 모아놓고 발표를 한다라는 게 결과가 안 좋게 나왔으면 발표를 하지는 않겠죠. 자, 근데 일단 그 부분은 괜찮게 나왔다라고 보고요. 지금 시간이 촉박해서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다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이게 만약에 그게 안 좋게 나왔다 그랬으면 또 더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일단 재료 노출로 인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동안 여기서 보시게 되면 5월달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2배도 훨씬 넘게 올라왔잖아요. 그만큼 많이 올라갔으니까 재료가 노출되고 난 다음에 이게 재료 노출로 인식이 되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변동성 굉장히 컸었네요. 10분봉을 보니까 여기서 딱 시간이 그 시간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공개한다라는 뉴스가 있었으니까. 자, 여기서 임상실험 결과 나오고, 그래, 재료 노출이야! 하고 매도세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여기서 한번 분차트 보시면 두들겨 맞았죠. 그리고 위로 좀 이렇게 당기려는 힘도 있어요. 자, 두들겨 맞았다가 지금은 옆으로 이렇게 행보하고 있는 국면이 나오죠. 자, 오늘 조금 잘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이요. 장중에 오늘 찍었던 저점 이거 이탈하면 안 됩니다. 오늘 찍었던 저점 48,500원이 저점이네요. 일단은 지금은 조금 기다려 볼 만은 해요. 이게 재료 노출되고 급한 물량들 나오다 보면 물량들이 이렇게 이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변동성이 생기더라도 아침에 한참 변동성 강할 때 그때 찍었던 저점은 이탈하면 안 됩니다. 자, 그 가격은 48,5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내일도 만약에 오늘 그 가격을 안 깨면 좀 보유를 하고 계시고 이 22평선 요거를 생명선으로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는 46,920원에 있는데 자, 요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46,145원이었으니까 전에 엊그저께요. 지금 오늘 46,900원이면 한 800원 정도 올라가네요. 그러면 47,000원대 후반 정도 그쯤이 되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 저가 48,500원 이탈 안 하면 좀 보유하고 계시고요. 내일도 마찬가지로 22평선 요거를 깨면 안 돼요. 요걸 깨면 안 되는데 그 가격은 내일 정도의 22평선이 있는 자리는 한 47,000원대
중후반 정도 그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7,500원 정도 잡으시고 이 가격은 내일도 깨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자, 요게 오늘 47,850원, 요거 48,500원이요. 요거 이탈을 하지 않으면 일단 보유해 보세요. 보유하셨다가 뭐 아래 꼬리를 또 오후장에 길게 이렇게 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서 왔다 갔다 매물 소화하면서 또 좀 움직이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관찰을 해서 보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48,500원 이탈하면 리스크 관리 차익 실현하시고요. 내일은 47,500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47,500원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 그때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좀 지켜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가 말씀드렸던 가격대 그 가격 이탈 안 하면 보유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케어진 오늘은 일단은 기다려봐도 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네. 오늘 장중 저점인 48,500원을 이탈하는지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겠고 오늘 이 가격대를 지켜준다고 해도 내일이나 또 다음 기회에 47,500원을 내려가지 않는지 그 부분까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튜브 좀 볼까요? 오, 새로 또 채팅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머라카로님, 북쪽에서 고기 입는 냄새가 난다고요? 삼겹 냄새인데요? 어디서 맛있겠다. 고기를 이렇게, 아이고, 참, 점심부터 군침 돌게 말이죠. 자, 그리고 준호님, 다음 주엔 강릉에서 채소를 할 땐요. 오, 강릉 가시나 봐요. 강릉으로 피서를 떠나시는군요. 너무 부럽다. 그러고 보니까 여름 휴가 시즌이죠, 지금. 그쵸. 그래요. 휴가 가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휴가 계획 있으신가요? 있죠. 어디 가세요? 8월 중순에 비엔남으로 갑니다. 비엔남. 예, 비엔남. 쌀국수. 갑자기 또 군침 돌게. 제 대학교 동기가 아주 친한 녀석이 한 7년 정도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한 대학 동기들은 다 놀러 갔는데 저만 아직 안 갔어요. 서운해하시겠다. 그래가지고 맨날 뭐라고 하길래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친한 녀석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로 친한 친구신가 봐요. 그렇죠. 6살 동생인데 아주 맘먹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자, 너바나님, 강릉 아니고 감금? 이거 무슨 얘기예요? 다들 거친 얘기가 너무 자꾸 나오는 것 같은데, 주제를 다시 원상복귀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직장인이 꼽은 여름철 최고 보양식을 보고 있습니다. 강릉 가서 드실 만한 보양식을 꼽아볼게요. 자, 5위가 어떤 보양식이 나올지 5위 공개하겠습니다. 자, 5위는요? 바로 추어탕입니다. 추어탕이군요. 13.1% 추워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분위기가 추워요, 지금. 그런가요?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이야. 앞에서 면박을 주고 말이야. 추어탕입니다. 사실 저는 추어탕을 어릴 때 잠깐 맛보고 성인 돼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맛이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맛인지 알아요? 약간 그 눅진한 이런 맛이 있지 않나요? 그 뭔가 가루 같은 거 많이 들어가긴 하죠. 들깨가루 들어가는 추어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추어탕이 어떤 맛인지 그것 좀 표현해 주실 분 있다면 한번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표현이 기가 막히게 된다면 제가 추어탕을 조만간 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저는 팍 떠오르진 않거든요. 그렇죠. 추어탕 예. 먹을 바에는 좀 삼계탕을 먹는 게 낫다 이런 생각도 좀 있죠. 그래서 추어탕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빠예요? 추어탕 사랑합니다. 그래요? 자, 추어탕 팬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그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안 돌아가나요? 자, 피디님. 네, 한미 통상협상 경계감 속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들로 향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성전자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중에 반등하면서 71,600원 선까지 올랐던 삼성전자인데요. 하지만 상승분을 다시 반납한 채 현재 약보합세 보이며 7만 원 초반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에는 하나오션 올라왔습니다. 김동관 부회장이 한미 관세 협상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하나오션은 오늘 장중에 10만 1,700원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현재는 98,7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3위에 미투온이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제도와 바람에 오늘 급등하면서 7,160원 선까지 올라오며 반등 흐름을 보였는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이어서 4위에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왔습니다. 트럼프의 원전 르네상스 구상의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상황인데요. 오늘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5위에는 오늘 코스닥 상장 첫날 급등세를 보인 프로티나가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6위에는 두산 테스나가 올랐는데요. 삼성전자의 1차 벤더사로서 삼성전자의 22조 원 규모의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약세로 전환하면서 3%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7위에 하나비전도 올랐는데요. 반도체 장비 관련주 하나비전도 오늘 급등하면서 7만 원 선을 돌파해냈습니다. 이어서 8위에는 유로핏 올라왔습니다. 의료 AI 새내기주로서 상장 4흘째를 맞았습니다. 9위에는 SK하이닉스 올라왔는데요. SK하이닉스도 오후장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는 강보합세에 머물고 있습니다. 10위에는 풀무원이 랭크됐습니다. 중국에서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인기를 끌면서 주가 역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1위에는 이수페타시스가 올라왔는데요.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4% 넘게 오름세 보이면서 62,700원 선 지나갑니다. 12위에는 NHN KCP 올라왔는데요. 한국은행이 디지털 화폐 조직을 개편하면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 대응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NHN KCP는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 강보합세로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습니다. 13위에는 NHN이 올라왔습니다. 정부가 GPU 사업자 선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NHN이 오늘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장중에는 36,200원 선까지 올랐다가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했고요. 현재는 31,20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위에 사마알미늄이 새로 올라왔습니다. 사마알미늄은 이번에 2차 전지용 알루미늄밥의 수요 급증에 따라서 실적 호전 기대감 속에서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7위에 또 16위에 소룩스가 올라왔는데요. 아리바이오의 중국 계약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합병 추진 기대감 속에서 급등한 소룩스입니다. 하지만 현재 캔들은 음봉으로 전환하며 위아래 꼬리를 모두 길게 달았고요. 5,860원 선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위에는 미트박스 올랐는데요. 미국산 소고기 관련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 이제는 2만 원 선도 눈앞에 두고 있었지만 현재는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면서 17,7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18위에는 원익 IPS 올라왔습니다. 역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이 삼성전자의 훈풍이 강하게 닿았는데요. 원익 IPS는 오늘 장중에 35,250원 선까지 올랐지만 현재 윗꼬리를 길게 달며 32,850원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이어서 19위에는 HD 현대 인프라코어 올라왔습니다. 오늘 또 하반기 반등 기대감 속에서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16,080원 선까지 올랐습니다. 이어서 20위에는 네이버가 올라왔습니다. 정부의 GPU 확보 사업 참여자로 선정됐지만 외국인 매독세에 현재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20위까지의 종목들 살펴봤는데요. 역시나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장에서도 시장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22조 원 규모의 수주 속에서 삼성전자의 수혜주를 찾고 있는 움직임이 분주한 상황인데요. 이번 수주를 필두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는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밸류체인에 속하고 있는 소부장 관련주들도 역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주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집중하면 좋을지 소부장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 전문가님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정말 엄청난 그 계약 소식이 어제 나오고 나서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 정말 무시무시한 급등세가 연출이 됐죠. 이 관심이 하루가 지나도 크게 가라앉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된 소부장 종목들의 투자 전략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어제 처음에 그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보니까 2033년까지인가 그랬죠. 그래서 그리고 회사 이름도 나오지도 않고 글로벌 IT 기업 이렇게 나왔는데 그 일론 머스크가 그거 우리야 이렇게 밝혀버렸었죠. 그래서 좀 웃었었는데 자,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최소한 이걸 거다. 나중에 굉장히 이게 몇 배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요거만 있는 건 아니겠죠. 지금 삼성전자가 정신을 이제는 조금 차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1등이라는 거기에 좀 빠져서 조금 그냥, 안주하려는 회사에서는 노력했다라고 하겠지만요. 그 혁신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대가로, 지금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좀 뭐가 달라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파운드리 쪽이
이 삼성전자에서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이죠. 뭐 매년 보면 조 단위 이상으로 손실이 나던 게 이 파운드리 쪽입니다. 사실 이 파운드리 쪽이 좋으려면 우리 대만의 TSMC가 파운드리 업체잖아요. 근데 대만의 TSMC는 굉장히 건강한 게 뭐냐 하면 그 TSMC가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그 팹리스 업체들하고 다 이렇게 뭐 조금 잘못하더라도 같이 이렇게 가서 같이 생태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강한 저력이 있는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질 못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 최근 들어서는 지금 우리나라 쪽도 그런 부분들 저 글로벌리하게 뭐 계약 체결하고 테슬라의 계약 체결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요.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현 정부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AI잖아요. 근데 GPU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지만 이 GPU는 추론하고 뭐 저 학습하고 같이 이렇게 다 하는 범용 칩이죠. 근데 추론에 특화된 칩 NPU라는 칩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 올해 봄 정도였던 것 같은데 퓨리오사 AI를 메타가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안 팔아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쪽에도 퓨리오사 AI를 방문했었어요. 그 퓨리오사 AI에서 만든 NPU를 갖고 LG의 엑사운을 구현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잘 나와요. 향후에는 이런 칩이 미래 먹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업체들이 설계하는 칩들, 뭐 삼성전자에서는 이 퓨리오사 AI나 이런 데는 위탁 생산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쪽도 많이 클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클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종목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뭐 어제 너무 막 급등했던 종목들 그런 종목들은 좀 곤란하겠죠.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도 치고 막 그랬으니까 그런 종목을 가기는 조금 곤란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조금 덜 오른 종목 중에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좀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이 좋다라는 생각인데 이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이 있을 수 있죠. 자, 요거는 과거에 2019년인가 18년인가 그때 일본에서 포토레지스트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수출 통제를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 포토레지스트를 국산화한 기업이 동진 세미캠입니다. 그래서 요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좀 오르긴 올라왔죠. 뭐 어제 한 10% 정도 이 정도 올라왔는데 크게 보면 지금 전고점도 돌파 못한 상태에서 좀 올라왔다가 조정을 잘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수급 상황도 보시면 여기 외국인들이 어제 외국인들이 한 31만 주 샀죠. 그리고 기관들도 어제 한 10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쌍끌이로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동진세미컨 같은 경우는. 그리고 실적 부분 역시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08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요. 지금 시가총액이 1조 6천억 정도예요. 그럼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요런 거 지금 동진 세미캠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 좀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가가 싼 종목은 원익QNC라는 종목이 이게 저평가된 걸로 두 번째 가려면 서러운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원익QNC 같은 경우는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900억이 넘게 났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5천억 정도니까 상당히 5배 정도밖에 안 되는 5배는 조금 넘겠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요런 거를 좀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성장성 있는 성장성이 강한 그런 거를 노리시는 분이라면 SNS텍 같은 종목이 있죠. 자, 요거는 포토마스크를 만드는 그 원료가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이 블랭크 마스크를 지금 재작년부터도 막 개발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펠리클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포토마스크를 이렇게 보호하는 보호 덮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요거도 지금 거의 개발 완료 단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성장성 부분들 요런 것들을 보신다라면 SNS 텍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을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관련주들의 투자 전략, 와, 실제 상세한 종목들 사례를 대상으로 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유튜브 좀 보겠습니다. 한방님, 그래요? 동진 세미캠을 의미하는 거겠죠? 하도 꿈쩍도 안 해서 얼마 전 매도했는데 이제 빛을 보네. 항상 이래요, 항상.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요. 누가 뒤에서 조종을 하나? 막 뒤에서 누가 슬며시 보고 있다가 매도했어? 울린다! 이런 느낌이죠. 정말 성질나게. 정말 인내심을 갖고 그래 나는 이런 장기 투자를 할 거야 하고 계속 갖고 있던 종목이 와 도저히 못 참겠다 급등주로 따라갈래 팔자마자 갑자기 올라가요. 맞아요. 이 타이밍이 왜 이렇게 야속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어렵습니다.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은 우리가 다들 웬만해서 잘 알거든요. 그런데 그 정확한 타이밍을 맨날 못 맞춰서 맞아요. 참 어렵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대하 대표님 SK 오션플랜트 일제 유심조님 포스코 DX 보내주셨네요. 네, 그리고 오늘 또 저희 주제가 보양식인데 네. 창호 앵커는 좀 보양식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편인가요? 챙겨 먹는 건 아니고 그냥 그 초복 중복 이런 날이 맞아요,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돼서 주변에서 보양식 먹어야 되겠다 말이 나오면 저도 안 먹을 수가 없긴 하더라고요. 이 예. 직장인분들도 보양식을 챙겨 먹는 이유에 대해서 또 물어봤더니 그런 뭐죠? 게 있었어요. 주변에서 먹으라고 해서 그쵸. 그래서 먹는다. 맞아요. 그런 분들도 꽤 있으셨고 또 따로 챙기지 않는다고 하신 분들은 평소에 잘 먹고 다녀서 좀 굳이 보양식까지 먹을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그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식단 그쵸. 관리에 정말 진심인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보양식을 먹지 않는 일부러 안 먹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닭가슴살을 많이 먹는데 네. 삼계탕까지 먹어야 되나. 이걸 왜 먹어? 그리고 그 진짜 따지는 사람들은요 칼로리 무지하게 먹거든요. 그쵸. 근데 저런 보양식 때는 칼로리가 높단 말이죠. 맞아요. 고단백, 고영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으렵니다. 네. 자 그러면 금수저님은 펠리클 얘기하니까 페리카나 치킨 먹고 싶다고. 그래요. 치킨 들어가시는군요. 자 다음 종목 지나가 보죠. 이번에는요 유튜브 YJ초님의 종목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항공우주 아주 대표적인 방산주로 가보죠. 99,000원에 10%입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103,200원, 103,000원대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네, 연고점 돌파했죠. 그런데 이 매수가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란 말이죠. 과연 여기서 기대 수익 얼마나 챙겨볼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99,000원에 10%인데요. 자, 전문가님, 한국항공우주 이 정도 매수가 괜찮을까요? 네. 자, 제가 TV 방송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주식은 싸게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한국항공우주는 우리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거 처음에 매매를 조금 했었습니다. 요거를 올해 방산주 같은 경우는 원래 워낙 좋아했었으니까 지금 한 2년 이상 기간을 방산주는 포트에서 안 빼고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근데 LIG 넥스원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들고 있었고 그다음에 LIG 넥스원을 좀 장기 투자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 이 한국항공우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좀 매수를 해서 한번 끊어줬었어요. 그리고 재매수를 했는데 재매수 가격은 9만 원 근처 정도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팔 생각은 없어요. 팔 생각은 없다라는 얘기는 뭘까요? 좀 더 갈 것 같다라는 얘기죠. 자, 이게 한국항공우주가 유독 다른 방산주들보다 못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유는 간단해요. 자, 실적 부분이죠. LIG 넥스원 실적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나죠. 23년도에 1,800억에서 2,298억 작년에 올해 한 3,600억 정도 예상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한번 볼까요? 자, 보면 재작년 2023년에 2,400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재작년보다도 줄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못 움직인 겁니다. 자, 주가가 그래서 방산주 중에
가장 바보짓을 했던 종목이 이 한국항공우주인데요. 자, 지금 오늘 아마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예전에 1분기 실적 발표할 때는 장중에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아직까지는 저도 뭐 실적 어떻게 나오나 하고 좀 보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실적 발표가 안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보다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컨센서스는 뭐 한 677억 정도 나오는데 뭐 요거 정도만 충족을 해주는 그 정도 수준이다라면 괜찮다라고 봐야 돼요. 주가는 현재의 실적 이거보다도 미래의 실적을 갖고 움직이죠. 자, 3분기 실적은 2분기보다 엄청 좋아질 것 같아요. 전년 동기 실적보다도 다음 3분기 실적은 작년 3분기 실적보다도 훨씬 좋아질 것 같고요. 4분기 실적은 그거보다도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조금 싸게 매수를 하셨으면 그냥 좀 편하게 들고 가시면 되는 종목인데 조금 99,000원 정도라면 좀 비싸게 매수를 하신 겁니다. 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뭐 벌써 매수를 해놓으신 거니까. 자, 요거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수한 가격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아요. 근데 뭐 오늘 실적이 만약에 이따가 실망스럽게 나온다든가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실망스럽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혹시 봐야 하는 거니까. 요 밑으로도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아래 구간으로도 뭐 이렇게 한번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자, 아까 말씀드렸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3분기로 가면 더 좋을 거고요. 4분기로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잔파도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무시할 필요도 있겠죠. 자, 올해 여기 6월 달에 찍은 고점이 104,200원인데요. 뭐 요거는 그렇게 크게 길지 않은 시일 내에 돌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상 최고가가 106,500원이에요. 자, 이것까지 돌파가 되면 그 다음에는 특별하게 저항선 부분들이 없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라면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 아래로 밀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튀어 올라올 것 같으니까요. 그냥 좀 중장기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장기 보유 전략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방사주, 한국우주, 그동안 좀 상대적으로 고생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을 앞으로 조금 더 빛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이재필 전문가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드리죠.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재필 전문가와 함께 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유튜브 좀 볼까요? 지금 재호리님께서도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얘기 진짜 공감 많이 하시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팔면 올라가는 이 매직 누가 이렇게 마법을 부리고 있는 겁니까? 네, 태양과 바람님도 네. 싸게 사야 되는 건 당연히 아는데 왜 내가 사면 고점일 때가 많은지야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항상 우리가 살 때는 그래 이제 대상승이 시작이야 이제 이러고 시작이다. 사잖아요. 근데 대상승은 안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요. 참 씁쓸합니다. 딸기맛 토마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이쯤에서 오늘 레이키쇼 주제 4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주제는요, 보양식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는 든든하게 잘 챙겨 드셨죠? 오늘뿐만 아니라 이 더위에 우리가 몸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챙겨 먹어야 될 보양식들 보고 있습니다. 5위가 추어탕이었고요. 4위는 과연 뭘지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4위는요? 네, 제철 과일이고 한 예. 19% 정도 또 투표를 해주셨어요. 추어탕보다 꽤 차이가 나는데 이 제철 과일이라고 하면은 좀 이 추어탕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입맛에 안 맞다 하시는 분들 오히려 이 제철 과일을 찾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더울 때는 입맛이 안 돌잖아요. 맞아요. 너무 더우면 딱히 먹고 싶은 메뉴도 떠오르질 않거든요. 맞아요. 그럴 때는 밥이 안 땡기니까 뭐라도 먹긴 먹어야 되겠는데. 당 충전이라도 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수박 같은 거 맛있겠다. 사가지고 막 퍼 먹으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얼마나 달달해요. 그리고 또 절로. 여름에는 예. 이 복숭아도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과일 정말 미치겠군요. 과일 자체보다 저는 지금 과일 주스가 너무 마시고 싶어요. 생과일 주스. 수박 주스. 맞아요. 너무 와, 맛있죠.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거 식사를 하고 레이키쇼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괜히 다이어트 한답시고 점심 안 먹고 방송하다가 이 먹을 거 얘기하면요. 정말 이거 미치겠어요. 힘들어요. 이게 집중이 안 되네요. 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 지금 들립니까 혹시?
들어볼까요? 아니, 듣지 마세요. 부끄러우니까요. 자, 그러면 다음 전문가 모셔보고요.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네. 자, 전문가님 오늘은요, 폭염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해서 보양식을 챙겨보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보양식 중에서도 좋지만 혹시 따로 전문가께서 챙겨 먹는 보양식 있으십니까? 저는 항상 닭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내일 중복이니까 예. 치킨을 시켜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역시 운동하시는 분들은 닭을 빼놓을 수가 없나 봐요. 역시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김영일 전문가님, 운동으로 또 대동단결이죠. 좋습니다. 닭고기, 저도 오늘 저녁에 가서 닭고기를 뜯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일 전문가 의견은 닭 쪽으로 갔거든요. 여러분은 아직 과연? 3가지 보기가 남아있으니까 더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나눠보시고, 그리고 투표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종목을 찾아서 떠나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이 올라와 있을까요? 자, 네, 보니까, 이번에는 일체유심조님께서 포스코 DX를 보내주셨는데 예. 매수가가 43,300원입니다. 좀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은데 보유 비중도 20%라고 남겨주셨고 그러네요. 1년 8개월 동안 마음고생이 심합니다. 이렇게 예. 남겨주셨어요. 올해 손실 복구가 어느 정도 가능할지 현재 자리에서 더 하향으로 가서 손실 회복이 또 안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막막하네요. 3일째 상담이 안 되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꼭 좀 부탁드려요.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간절함이 바로 보이는 그런 그러니까요.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포스코 DX 좀처럼 움직임이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그래도 이 보유하고 계신 기간 동안에 또 10,000원대까지도 내려갔었는데 그 네. 부분은 딛고 20,000원대까지는 올라왔지만 그래도 매수가까지 가려면 지금 또 앞자리를 2번 더 바꿔야 하는데 이게 또 그렇죠. 가능할지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매수가가 43,300원에 보유 비중도 20%입니다. 오래 들고 계셨던 만큼 마음고생 심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지금은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2차 전지가 상당히 양호한 흐름이 나왔었죠. 2가지 호재가 나왔었습니다.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다라는 이슈. 그 다음에 지금 이 중국산 흑연 소재에 대해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또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이 또 반사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2가지 호재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번에 2차전지가 상당히 좋은 흐름대로 연속적으로 또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극재가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또 이제 실적을 끌어올려줄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반기에는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부터는 그래도 이 양극재에 대한 수출량들이 다시 한번 끌어올려지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또 어느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 이러한 또 이제 기대감이 최근에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2차전지 종목들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흐름이 잘 나와줬죠.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포스코 DX는 일단은 2차 전지의 후발주자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스코 DX를 보통 생각을 할 때 포스코 DX는 상대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2차전지 쪽에 연관이 있다라기보다는 포스코 그룹 내 2차전지 소재를 다루는 스마트 팩토리 기업이다 보니까 먼저 포스코 기업들이 먼저 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종목인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포스코 퓨처엠을 포함을 해서 포스코 이 그룹주들을 봤을 때 최근에 포스코 홀딩스가 좀 양호한 흐름이었죠.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저 PBR에 대한 이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상승이 잘 나왔었던 것이고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기에는 주가가 그 자리 그대로 이제 머물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현재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에는 또 어느 정도는 눈에 보여야 어느 정도 숫자로 찍히는 게 있어야 지금 이 포스코 그룹주도 본격적으로 이제 추세 전환 이후에 상승을 좀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스코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조금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포스코 그룹주들이 가야 포스코 DX도 따라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많이 기다리셨겠지만 어찌됐든 이제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와준 거거든요.
보게 되면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약 2년 정도 동안 계속 쭉 하락 추세로 가다가 이제서야 추세 돌려주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거래량 들어가 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좋지 않았지만 이제서야 좋은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으니까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포스코 그룹주가 좋은 그림을 만들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기다리시면 그래도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은 단가가 워낙에 높다라는 것이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제가 저항 구간을 딱 이제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단가가 25,000원 구간이잖아요. 그러면은 약 2만 원 후반대 그리고 3만 원 그리고 또 3만 원 초반대 그리고 3만 원 중후반대 정도 해서 매물 구간이 연속적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스코 DX는 추가 매수를 굉장히 잘 하셔야 만회하고 빠져나올 수 있는 종목군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차분하게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찌됐든 지금 2차전지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또 이제 뭐 리튬에 대한 뭐 수요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지금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차전지는 추가적인 상승, 포스코 그룹주도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DX도 이제 2차전지 종목들이 갈 때, 포스코 그룹주들이 갈 때 따라가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된다라는 점을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최근에 움직임을 보게 되면 수급이 들어가기는 했는데 시장에서 포스코 DX가 이 관심도가 그렇게 많이 끌어올려지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이 2만 원 초반대, 중반대 구간을 확실하게 지켜주는지 그러면서 현재 구간에서 조금 더 확실한 수급이 들어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확실한 수급이 들어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고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가를 적어도 한 3만 원 초반대 정도로는 맞춰놔야 그래도 어느 정도로는 빠져나올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비중을 크게 들어가서 수익 만회를 노려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특히 추가 매수에 대한 시점은 잘 선별을 해서 고려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확실하게 수급이 들어가는 구간이 나왔을 때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약 2천만 주 정도 가까이는 거래량이 또 들어와 줘야 어느 정도는 또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거래량이 되고 들어오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답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막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와줬기 때문에 기회가 충분히 또 찾아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좀 해답이 되시겠으면 좋겠고 평단가를 3만 원대 초반으로 맞춰보는 것도 한번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슈팅 스타디 모셨군요. 장행, 상정행, 안녕하세요 하셨는데, 오늘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보리굴비 먹을까, 삼계탕 먹을까 하다가 삼계탕을 먹고 오셨다고요. 오늘 주제랑 딱 맞는 음식을 드시고 오셨네요. 그렇습니다. 보양식 드셔야죠. 졸고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써니님은 원익 QNC 앞서서 이재필 전문가가 언급해 주셨던 그 종목을 종목 진단 요청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위에 보니까 방어율 6.79님. 맞아요. 모친께서 하우스 밀감 사왔는데 맛이 없네요. 그래요. 방어율님께서는 과일이 무슨 보양식이냐. 이거 밥 소화제 먹고. 아니냐. 그렇죠. 밥 먹고 그냥 후식으로 먹는 거지. 이런 개념으로. 그렇죠.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죠. 자, 사실 이 과일은 어디까지나 간식 정도로 먹어야지 주식이 될 수는 없으니까요. 예.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과일처럼 보양식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음식도 있는데 네. 또 여름철 보양식 대신에 또 자주 찾아 먹는 음식이 있죠. 뭐죠? 뭘까요? 여름에 아이스크림? 콩국수. 콩국수. 너무 맛있겠죠. 와, 큰일 났습니다. 오늘 먹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요, 지금? 근데 여름에 진짜 입맛 없을 때 콩국수 한 입 딱 먹으면 너무 괜찮더라고요. 저 진짜 좋아하는데 잠깐만요. 예민한 얘기 하나 있습니다. 뭐죠? 소금이에요, 설탕이에요? 저는 둘 다 넣지 않습니다. 저는 김치입니까? 기본파, 강경 기본파. 오, 세상에. 괜찮죠? 오, 그래요? 이건 예상 못했는데? 어떤 파시죠? 저는 둘 다요. 에? 저는 소금도 뿌려 먹을 때도 있고 그날 기분 따라 다릅니다. 설탕 뿌려 먹을 때도 있고. 두 개를 같이 뿌리진 않으시죠? 저는 그 얘기인 줄 알고 지금 깜짝 같이 놀랐잖아요. 뿌리면 그건 진짜 저는 그런 사람 상종하기 싫어요. 비하 발언이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조심하세요. 위기감이. 어쨌든 하나로 가야 됩니다. 짭짤하게 그렇죠. 소금으로 자꾸 드실 건지 아니면 과감하게 설탕을 부어 드실 건지. 이 콩국수 아니요, 얘기하니까. 클래식으로 가야죠. 그냥 기본으로? 네. 요것도 존중은 하겠습니다. 자, 콩국수 얘기 나왔는데, 다른 여러분이 떠오르는 보양식 이야기를 꺼내주셔도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자, 설탕파가 오늘은 좀 많네요.
그래요? 근데 슈팅스타님께서 국수도 간식이다. 아, 그렇습니까? 국수도 많이 먹으면 진짜 배부른데 말이죠. 일단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요? 우리 멋쟁이 토마토는 강경 소금파군요. 아니, 클래식 설탕?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요. 다양한 의견들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 진단을 계속 이어가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은요. 별달 해님의 종목입니다. 별달 해님님, 그죠? 삼성생명입니다. 매수 가격이 13만 원에 10%. 이 가격이 이번에도 주가가 좀 높아요. 삼성생명, 사실은 이런 보험주들이 크게 움직임이 있을 만한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시죠. 최근에 단기간에 거의 2배를 올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점 찍고 조금 내려오는 중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보험주들의 금융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이제는 끝난 건지, 다시 한번 타이밍을 기다려 볼 만한 건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삼성생명입니다. 매수 가격이 높은데요. 이 삼성생명 다시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점치십니까? 네, 아마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서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진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 시장에서는 정책주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은 약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최근에 양도세 이슈가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법 개정을 하고 그러면서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 시장이 굉장히 또 이제 좋았었던 건데, 아무래도 양도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양도세를 다시 이제 50억에서 10억으로 또 이제 기준을 강화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은 우리나라에서 자꾸 상법 개정하고 이제 정책 수정해가지고 이제 주주 친화적으로 해서 시장 끌어올리겠다, 이런 식으로 정책 이야기를 하고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이 나온 건데, 양도세 이야기 나오니까는 시장이 또 갑자기 조정이 크게 나왔었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정책 쪽은 흐름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보험주나 혹은 또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배당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뭐 보험주든 금융주든 이 배당에 대한 주주 친화적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또 이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찬반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도 현재 나오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흐름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는 것도 결국에는 또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이 관세 이슈가 이번 주 정도면은 마무리가 될 텐데, 관세 이슈가 지나가고 나서 과연 또 이제 상법 개정에 대한 이 힘,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또 우리 시장에 얼마나 작용을 할 수 있을지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이 어느 정도의 지지 구간이 이탈이 됐었을 때는 정리가 되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움직임이 나올 때 재접근을 노렸어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최근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흐름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 주도하는 종목군들은 최근에는 이 관세 수혜주 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렸고 반도체 쪽으로 시선이 쏠렸기 때문에 지금 상법 개정 쪽은 상대적으로 힘이 많이 약해진 쪽입니다. 그러면 순환이 한 바퀴 돌았기 때문에 순환이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힘이 약해진 만큼 차익 실현 구간에서는 접근을 할 것이 아니라 향후에 다시 한번 이야기가 될 때 그때 이제 접근을 노리셨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이제 정리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상법 개정이 힘이 될 때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 이런 식의 전략을 뿌려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잘 해주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현재 구간이 굉장히 또 이제 중요한 구간이죠. 현재 구간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지지를 어느 정도 강력하게 보여줬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는 심리적으로 지지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는 그런 이제 또 심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제 오늘 정도에는 밑꼬리를 그리는 구간이 또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깨면 안 된다라는 점, 이 구간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추가적으로 61선 구간까지도 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 상법 개정은 계속해서 이제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에 대한 부분도 사실 우리가 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저가 부근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현재 구간을 지켜준다라고 했을 때에는 반등은 어느 정도는 꽤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차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약 13만 8천 원 정도 안내 드리면서, 지금 이 금융주나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러한 보험주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정책에 대한 플로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대해서 타이밍을 잘못 맞추게 되면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물려가는 경우가 생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시장에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발현이 될 때 접근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것이 중요한 종목이다라는 점을 안내를 드리면서, 지금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정책, 상법 개정에 대한 정책이 어떠한 또 이제 진행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관세 이후에는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과연 시장에 얼마나 작용이 되는지, 그리고 현재 구간을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지 잘 한번 전략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생명을 살펴드렸습니다. 조금 더 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이 종목 잘 대응하시고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자, 네, 그리고 댓글을 보니까 또 슈팅스타님께서 와. 또 정보통 역할을 해주고 계시네요. 이야, 숫자가 뭐가 잔뜩 올라왔다 싶었는데 한화 시스템과 한화 오션 이쪽에 이 실적 발표 내용들을 적어주셨습니다. 그래요. 한화 시스템의 경우에는 위에도 서당기님도 그렇고 준호님도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좀 깎여서 감소가 됐다고 네. 해서 갑자기 훅 떨어졌었죠. 근데 그 이유가 필리조선소 투자 때문이었다고 이야기 나오면서 낙폭을 그래도 좀 줄여가는 듯합니다. 하나 시스템 그리고 하나오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많은 분들이 아마 갖고 있는 종목이어서 이 관심도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이어서 종목 상담 하나 더 받아보도록 할 텐데 유튜브 예. 행복투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이름만큼이나 좀 행복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녕하세요. 세빛캠 보내주셨고 67,000원에 보유 비중은 20%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아이고. 남겨주셨어요. 67,000원이면 참 높은 가격대가 아닌가 싶은데 그렇죠. 2차 전지 내에서도 그래도 좀 리튬이라는 키워드가 주목을 받으면서 오늘장에도 10% 가까이 오르고는 있지만 예. 그래도 참 의미 없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댓글에서도 말했듯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이 참 중요한데 이런 그렇습니다. 종목에 또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전문가님 세비캠의 67,000원 보유 비중은 20%입니다.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알고 계시겠지만 세비캠은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우리 시장에서 이제 관련해서는 대장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사실 폐배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폐전기차가 나와줘야 됩니다. 폐전기차가 계속해서 나와주면서 폐배터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이 폐배터리에서 또 이제 채취하는 원료가 늘어날수록, 그리고 리튬 가격이 올라갈수록 세비캠은 돈을 많이 버는 구조가 되겠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전기차가 이 수명이 다하는 전기차가 곧 이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조금씩 형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23년에는 수명이 다 된 전기차가 17만 대 정도일 것인데 2030년에는 411만 대가 될 거고 2040년에는 4,227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배터리 시장 규모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고성장 시장이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실적이 찍히기에는 조금 더 이제 시간이 필요한 쪽이 현재 폐배터리 시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이 세비캠이 잘 올라갔었던 건 리튬 가격이 굉장히 또 역할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리튬 가격이 최근에 이 중국의 감산 정책으로 인해서 반등이 꽤나 잘 나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리튬 가격에 따라서 실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또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지금 갖고 계신 매수가가 67,000원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단가에서 매수가까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약 이 2배 더 하고도 거의 한 3배 가까이 상승이 나와는 그런 이제 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까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세비캠이 정말로 유의미한 성장성과 실적 이 기대감을 가져갈 수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세비캠이 정말 유의미한 성장성 그리고 기대감 이러한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또 이제 이 눈에 찍히는 숫자가 나와 주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이러한 눈에 찍히는 숫자는 결국에는 이 폐전기차가 많아져야 되는 건데,
그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는 지나야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세비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는 조금 더 이제 흐름을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저는 정말 최근에 이 흐름 자체가 꽤나 유의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던 게 추세가 하락으로 진행이 되는 와중에 전환되는 시점이 필요하고 전환되는 시점에 그냥 주가가 고개를 틀어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우 강력한 수급이 동반될 때 그때가 정말 제대로 된 추세 전환의 시점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2년 동안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포스코 퓨처엠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추세가 전환됐고 추세가 전환됨과 동시에 매우 강력한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갔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수급은 저는 충분히 들어와 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들어온 수급이 상장 이후에 가장 큰 거래량이 들어온 구간이죠. 그래서 충분히 세비캠은 여기에서 이제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은 나와줬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16,000원 구간에서 지금 벌써 한 25,000원 구간까지 상승률이 꽤나 크게 나왔다라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현재의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결국에는 지금 시청자님께서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추가 매수를 또 잘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현재 구간은 또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세비캠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이제 확실하게 이 업황이 올라올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좀 포트에서 잠시 밀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또 이제 실시를 해서 만회를 하고 빠져나오려면 현재 단가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비중을 한 50% 정도까지는 늘리고 그 다음에 한 35,000원 정도까지는 상승이 나와야지 만회하고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단가에서 적어도 50%에서 60% 이상은 상승이 나와야 된다. 라는 점까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이 폐배터리 업황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기에는 저는 리스크가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약간의 눌림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눌림 구간이 나오면서 이제 폐배터리 업황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죠.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정말로 확실하게 이 유의미하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또 마찬가지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구간에 추가 매수를 해서 세비캠은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구간이 올 때까지는 또 최대한 다른 종목으로 해칭을 하는 것에 일단은 집중을 해보시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도 이 유의미한 구간이 딱 아직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업황이 조금 더 올라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고요. 자, 그러면 지금쯤 다시 또 3위 이야기를 해볼까요? 오늘의 주제, 보양식을 보고 있습니다. 삼국지님이 등장하자마자 장어를 외쳐주셨거든요. 오, 과연? 아주 과감하게 인사도 없이 장어 해주셨는데 장어가 설마 3위일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3위는요? 한우가 3위였습니다. 과일과 크게 차이가 없네요. 근데 제가 처음에 딱 앵커님 물어보셨을 때 저는 딱 한우를 바로 꼽았잖아요. 그쵸. 근데 또 이 설문조사에서도 보니까 20대가 특히 한우를 선호하는 경향이 높다고. 오, 그래요? 네, 저 19%의 대부분이 20대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20대는 돈이 많나 봐요? 에이, 그건 또 아니죠. 먹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못 먹어서 먹고 싶은 건가요?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네요. 먹고 싶은 건 자유잖아요. 왜 그러세요? 그렇죠. 구박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근데 한우가 저는 좀 더 위에 있을 줄 알았는데 3위가 되네요. 그러네요. 그런데 남아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도 치열해요. 그럴 것이 장어와 삼계탕이라고 하면은 정말 보양식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죠. 그쵸. 그렇습니다. 1, 2위가 수긍이 되네요. 자, 그러면 실제 1위는 어떻게 될지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지금부터는 1시간 동안 종목들 변화 좀 보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 정수지 캐스터와 함께 하시죠. 네, 1시간 동안 달라진 투자자들의 관심 살펴보겠습니다. 1위에 매커스가 랭크됐는데요.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추진하고 있는 매커스 오늘 22%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 현대로템도 새로 랭크됐습니다. 5거래일 만에 오늘은 20만 원 선까지 회복해냈고요. 8위에 하나시스템 역시 방산주의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시스템은 2분기 컨센서스를 하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4%
감소하면서 현재 2% 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10위에는 한전기술 랭크되어 있습니다. 체코와 UAE, 미국 등 글로벌 원전 시장 수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1위에는 동성파인텍 올라왔습니다. 역시 조선 관련주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에는 28,550원 선까지 올라가고요. 현재도 14% 가까운 급등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4위에는 아가방 컴퍼니 올라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최초로 전국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직접 수혜 기대감 속에서 아가방 컴퍼니는 장중에 5,840원 선까지 올랐는데요. 현재는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이어서 15위에 에너토크, 원전 관련주로 오늘 주목받으면서 반등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19위에 RF 시스템즈도 새로 랭크됐는데요. 방산에서 우주까지 모멘텀이 풍부합니다. 이거를 연속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달라진 시장의 관심을 짚어봤는데요.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조선주가 또 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미국의 조선업 협력 마스가를 제안을 했고요. 또한 한화 김동관 부회장이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한국도 미국 측에 LNG 구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한 상황인데요. 오늘 조선주 또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 간의 무역 협상, 관세 협상에 모든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가운데서 여기 조선주가 또 맹활약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신고가 쓰고요. 조선 기자재 종목들도 오늘 특히나 더 날아가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조선주의 투자 전략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전문가님? 네, 일단 조선주는 지금 이 관세에 대해서 우려감이 생겨난 시장 속에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관세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날 때 결국에는 미국에서 협상을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 또 상대적으로 필요한 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를 활용을 해서 협상의 무기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반드시 또 우리나라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또 굉장히 이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조선주들이 굉장히 좋은 상승이 잘 나와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조선주들은 제가 한 7월 초 정도에 삼성중공업을 한 차례 언급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7월 중순 넘어가면서는 하나오션을 이제 후발주자로 또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조선주들은 안내드렸었던 종목들이 지금 다 신고가로 달성이 된 모습이거든요.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 그리고 뭐 하나엔진,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대부분 신고가로 달성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따라가는 종목군들이 또 생겨나고 있죠. 기자재 쪽에서 뭐 퇴광이나 아니면은 뭐 섬광밴드, 뭐 그 다음에 동성화인텍,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출발을 해준 대장주 형들이 먼저 신고가 찍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작은 형들이 아무래도 이 하나오션 같은 종목군들이 되겠죠.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이제 신고가를 이어서 달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막내들 기자재 쪽들이 또 이제 따라가면서 상승률을 또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조선 형제들이 거의 대부분 다 급등이 나와버린 그러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은 조선주 중에 눌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을까를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 또 신고가를 달성을 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먼저 신고가 달성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는 슬슬 어느 정도 차익 실현도 나올 수 있다. 신고가 쪽에서는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항상 이 주도 업종, 조선, 방산, 원전, 뭐 전력, 인프라 이러한 쪽들 같은 경우에는 눌리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보면 결국은 또 수익을 크게 챙겨갈 수 있는 쪽이다. 요거를 또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눌리는 종목이 있다라고 했을 때 또 우리가 접근을 노릴 수가 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기자재 쪽에서도 아직 상승이 덜 나온 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자재 쪽에서도 아마 흐름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재 쪽에서도 한번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신고가를 전체적으로 또 대부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이 있을지 후발주자 한번 선별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 어제 오늘 뭐 정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섹터라고 봐야겠죠. 이 투자 전략을 챙겨드렸으니까요. 같이 가만히 두시고 앞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그리고 지금 먹는 얘기가 와 정말 끝도 없이 나오는데
정말 이거 진행하기 어렵네요.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전부 다. 이제는요, 와, 아. 갑각류 종류, 게, 랍스타, 뭐, 킹크랩. 근데 슈팅스타님께서는 이 장어는 낚시를 해서 잡아 드셔야 된다고. 그래요? 슈팅스타님, 와. 장어 낚시를 하십니까? 자, 게다가 아닌가요? 이 장어는 또 생강탕과 함께 드셔야 된대요. 소금, 간장, 고추장을 번갈아 먹으면 그렇죠. 맛있겠다. 정말 점심 먹었어요? 저 김밥 반줄 먹었어요. 다이어트예요? 아니요,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요? 왜요? 지금 가서 남은 또 반줄 먹을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참 이거 진행자들이 잘 못 챙겨 먹어서 그런지 이게 자꾸 음식 얘기 나올 때마다 힘들어요. 눈이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요. 뭐 이 얘기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한도 끝도 없죠. 다음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어떤 다음 종목일까요? 종목 딱 이 다이어트에 딱 맞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러네요. 바로 펩트론이고요. 예. 일단 민트민트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31만 6천 원이거든요. 이거 오늘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 참 강심장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또 이 펩트론이 예. 대규모 자금 조달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런 만큼 오늘 들어가신 것 같고 보유 비중도 15%입니다. 그리고 단기를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예. 단기 관점에서 또 괜찮을지 전문가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펩트론 같은 지금 비만 치료제 종목군들은 우리가 이제 바이오 쪽에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쪽이죠. 더군다나 펩트론은 지금 최근에 비만 치료제뿐만 아니라 루프온이라고 하는 이제 또 전립선 암 치료제까지 품목 허가를 받은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수익성까지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펩트론이 현재 치료 플랫폼 스마트 데포라고 하는 또 이제 플랫폼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새로운 제품들을 또 계속해서 내놓고 있고 이번에 나온 루프원 같은 경우에도 이 스마트 데포를 적용을 해서 만들어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치료 플랫폼 스마트 데포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또 지방 감염 치료제나 비만 치료제 쪽으로도 확장을 더 시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펩트론은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뭐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전립선암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여기에서 더 늘어나는 또 이제 여러 파이프라인들 계속해서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쪽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비만 치료제에 지금 또 사실 이제 뭐 워낙에 글로벌적으로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도 많고 아마 이제 다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지금 뭐 위고비를 맞은 사람들은 꽤나 이제 또 효과를 대부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비만 치료제는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접근을 할 수 있는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펩트론은 결론적으로 접근하시는 단가가 많이 잘못됐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약 31만 6천 원 정도에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약 2015년부터 10년 동안 가장 높은 단가에 진입을 하신 거거든요. 약 2010년부터 해서 이 펩트론이 누구나 다 수익 중인 가장 높은 단가에 진입을 하신 거기 때문에 지금 펩트론은 정말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좋은 이슈를 많이 갖고 있고 좋은 가치 있는 이러한 이제 또 모멘텀들을 많이 갖고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종목도 더 올라갈 자리가 없는 구간에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물려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펩트론이 오늘 시장에서 비만 치료제 쪽이 전체적으로 괜찮고 바이오 쪽이 괜찮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비만 치료제는 오히려 최근 한 바퀴 흐름이 나오고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비만 치료제는 지금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 가능성 혹은 눌림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저라면은 이 신고가 부분보다는 눌렸을 때 한번 이 매수를 좀 노렸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신고가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종목이 완벽하게 더 좋은 상승으로 확신이 없는 이상은 접근을 하면 안 되는 단가였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시청자님이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셨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접근하셨던 단가가 조금은 잘못됐다. 이러한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은 눌렸을 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접근 방법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꼭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펩트론은 27만 5천 원 구간에 지지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고가 지지라인이죠. 이 구간을 깨게 되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정리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목표가는 매수가가 될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매수하신 31만 5천 원 그리고 32만 원 요 사이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같은 구간에서 차익 실현 나왔죠. 이 구간의 심리적인 저항이 현재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도 차익 실현 나온 거고 오늘도 윗꼬리 그리고 같은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는 매수가 부근이 될 겁니다. 매수가 부근에서 만약에 더 못 간다 그러면은 신고가에 지금 저항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구나 판단을 하시고서 어느 정도 이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당연하게 뚫고 가면은 이제 뭐 분할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가 구간 이탈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리 의견 드리면서 신고가에 있는 종목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꼭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페트롤입니다. 비만 치료자 대표적인 종목인데 너무 좋은 종목이지만 매수가가 높아서 이게 좀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진단 내용을 참고하시고 많은 분들 이 종목이 아닐지라도 매수가를 잘 선택해야 되겠구나. 너무 높은 구간에서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점도 같이 가져가시죠. 자, 그럼 오늘 함께 해주신 김영일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토마토 투자 클럽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해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 선정을 예전껏 잘하신 것 같아요. 대화 주제가 풍부해서 너무 뿌듯했어요. 끝까지 새로운 게 계속 나옵니다. 특히 이제는 민물가재까지. 와, 민물가재 먹어본 적 없죠?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쵸?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큰 가재 말고 민물에 또랑이나 강가 같은 데 가면 되게 조그마한 것들이 있어요. 저 어릴 때도 집 앞에 또랑에서 그 가재 잡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드셔보셨어요? 먹진 않았고 그냥 재미로 어머니랑 아버지랑 나가가지고 동네 친구들이랑 해서 같이 막 잡아가지고 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와, 민물가재 얘기가 개구리까지 얘기가 나옵니까? 이거 너무 얘기가 길어지면 산으로 갈 것 같으니까요. 개구리 보양식이랑 관련이 있나요? 개구리도 근데 단백질이 풍부하거든요. 이 친구가 점프력이 좋잖아요. 다리가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개구리 잡아 먹었거든요. 저는 그냥 닭가슴살 먹을래요. 저 어릴 때는 메뚜기랑 개구리는 잡아서 그냥 동네에서 먹고 했었어요. 시대 차이가 지금은 좀 생각도 나네요. 못하는 그 어릴 때는 약간 그렇습니다. 시간이 벌써 끝날 때가 됐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보양식 1위와 2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많은 보양식이 있지만 그중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뛰어난 보양식 오늘의 1위를 보겠습니다. 자, 1위는요. 그렇죠. 네, 역시나 클래식은 예. 영원합니다. 삼계탕이죠. 네. 내일이 중복인가요? 네, 맞습니다. 고기 다가오고 있으니까 삼계탕이 또 끌리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2위는 장어가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여름철에 보양식 꼭 챙겨 드시고 피로 회복과 활력 증진까지 꼭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아쉽지만 랭킹쇼는 이쯤에서 이야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